덕수궁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반과 상인, 학생과 평범한 백성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고 조용해야 할 궁궐 앞은 거대한 함성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서울. 그날 백성들이 직접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는 전례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대신들이 급히 모여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하게 전해지는 보고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백성이 궁궐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거대한 군중이 폭동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까? 궁궐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나라를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광장에서는 외세의 간섭을 막고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박수는 점점 더 커져 궁궐 담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함성을 달갑게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연설이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단에 오른 독립협회 인사들은 대한제국은 백성의 힘으로 더욱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설이었지만 그 울림은 서울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광장에 모여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공동회였습니다. 광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서로 다른 목소리는 하나의 바람으로 모였습니다. 대한제국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 외침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궁궐 안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종이 개혁 요구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궁궐에서 교지가 내려오자 광장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이 변화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환호가 이어질수록 대신들의 걱정도 커져갔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독립협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이 정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 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으로 시작된 변화는 어느새 권력과의 정면 충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과 함성이 맞부딪혔고 서울의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졌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정부 역시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민심은 나라를 바꾸게 될까요? 아니면 권력의 벽 앞에서 무너지게 될까요? 궁궐 안에서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독립협회가 왕권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공화정을 세우려 한다고 의심하며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는 개혁을 외치는 함성이 계속 울려 퍼졌고 궁궐 안에서는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광장과 두려움에 휩싸인 궁궐. 같은 서울 안에서 두 개의 세상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황국협회도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서로 다른 함성이 부딪혔고 사람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작은 충돌 하나가 더 큰 혼란으로 번질 듯한 긴장감이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더 이상 광장은 토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대립의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을 뒤덮었던 환호는 어느새 침묵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병력과 관리들을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하나둘 밀려나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함성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광장은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라를 바꾸려던 거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멈춰섰습니다. 만민공동회가 사라진 뒤 독립협회도 결국 해산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한제국을 꿈꾸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백성이 공개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논했던 순간은 역사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불씨는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한제국은 다시 거대한 불안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진 사이 일본은 대한제국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불안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고 대신들의 얼굴도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나라를 지킬 마지막 기회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독립협회가 외쳤던 자주와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대한 비극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98년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함성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고 나라의 외교권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제야 많은 사람들은 광장에서 외쳤던 개혁과 자주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한제국은 돌이키기 어려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덕수궁 앞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결국 나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쳤던 자주와 개혁의 목소리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은 곧 더 큰 시련과 마주하게 되고 조선의 운명은 더욱 거센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버린 을사늑약의 그날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